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정말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이 낙폭이 많이 만회됐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 마음이긴 하거든요. 우선 한 줄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한줄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결단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사실 이란을 타격한다라는 게 사실 주말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지금 거의 한 4일 연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그 어떤 이 정치적인 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음은 자명하고 그렇죠. 결국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지정학적 구조의 재편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 결단 그리고 4에서 5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과연 그 안에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끝나게 될 이슈가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일정에서 중요했던 키워드들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유가 공반전 그리고 나스닥의 회복, 여기 또 영국발 AI 경고 시그널이 켜졌다라고 하고요. 엔트로픽 퇴출 위기까지 세 가지 토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단기전 승부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그래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상승세 자체도 진정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흐름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사실 유가가 이 미사일이 이제 타격이 되고 결국 히메네이가 이제 사망을 했을 그 시점부터 거의 76달러까지도 올라갔던 점들이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난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네. 이 모든 이 경제적이나 아니면 금융적인 모든 보호를 이루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다행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73달러까지도 좀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지금 과연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가 언제까지 이제 버틸 수 있냐의 어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뉴욕 연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가로 인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기우라고 저는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점들은 사실 이 항공모함이 2대가 배치될 때부터 사실 유가가 계속 올라갔던 점들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에서 5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단기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단기전보다는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끌면 끌수록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서 지금 4월 초에 결국 시진핑 주석과 네, 회담이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장 이란을 타격했을 때 물론 미국에 있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타격은 있겠지만 결국 이란의 석유를 에너지로 쓰이고 있는 이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호르무즈 이 해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란의 석유가 들고 나르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회담 속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결국 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걸 끌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더 빨리 끝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목표는 이란의 이 정권 자체를 붕괴하는 게 가장 네.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친미 정권으로 지금 이란을 새로 이제 재편하려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이 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증시 이 하락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어제 우리 증시도 블랙 이제 튜스데이 검은 화요일에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증시 하락세도 좀 많이 진정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로 튀고 있다라는 점은 한 음. 당분간은 조금 이제 조정의 아, 빌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다른 올라왔으니까요. 예. 주식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사실 레버리지 비율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어제 같은 하락은 조금 물론 되게 힘든 순간이긴 하지만 결국 사실 이렇게 눈 감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 올라 있는 부분들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영국 쪽에서 AI 경고 시그널이 켜졌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모대출 시장의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블루 아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쪽 상황은 어떻죠? 사실 이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20조 원 정도가 지금 환매 절차를 받고 있는데 이제 환매라는 게 이제 고객들이 돈을 찾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이 사무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중고차 이 사무 대출에 있어서 굉장히 바퀴벌레가 많이 보인다 시장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보인다라는 거는 지금 한 마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많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좀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무대출이라는 거는 결국 1대1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파생 상품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뭐 이제 이 CDO라는 이 네. 파생 상품이 굉장히 터지게 되면서 예, 그랬었죠. 이제 연달아 이제 청산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낮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지금 이 유동성의 압박은 있는 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20조 원을 환매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우리가 굉장히 돈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정도는 뭐 문제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걸 해줘야만 오히려 더 돈이 안 나가는 이 아.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이 금리에 대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 명확히 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사무대출이 조금 우려가 조금 잠재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뭐 엑소더스, 대탈출 그러니까 이런 행렬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거는 너무 걱정한다. 투머치한 투머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아. 하는 이유는 결국 사실 AI 산업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네. 사실 AI라는 거는 지금 산업에 확실히 재편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변동금리 기반에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과연 이게 엑소덕스까지 일어날 수 있나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는 영국에서 터진 AI 경고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엔스로픽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퇴출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AI 향방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번에 있는 이러한 타격에 있어서도 물론 팔란티어의 지금 고담이 뭐 쓰여졌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결국 클로드도 지금 여전히 네. 쓰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국방부 전쟁부라 불리우는 이 헤그세스 장관과 굉장히 설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AI가 같이 결부지어서 네.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엔트로픽의 지금 반응은 굉장히 좀 불편한 내색을 지금 내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이 즉각적인 서명이 나왔을 때 반대로 오픈 AI나 아니면 XAI 같은 이 일론 머스크나 XAI 같은 기업들이 대체되는 모습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AI에 대한 이 지금 서로 간의 이 기술력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클로드를 바탕으로 많은 산업에 지금 영향을 지금 그렇죠. 끼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에 있는 소송전은 일부 지금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스로픽이 가지고 있는 클로드에 있는 AI 에이전트는 지금 결국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윤리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의 어떤 패권적인 관점에서 지금 AI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엔트로픽 이슈가 나오면서 밤사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한 3~4% 정도 급등한 점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업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기업은 팔란티어네요.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것 같은데
전쟁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받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국방에 대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팔란티어가 이번 전쟁에도 아무래도 이제 고담 시스템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히메네이의 동선과 아.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일정 자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 네. 이 모든 어떤 전략에 있어서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빌라덴 때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도 좀 위치를 정확하게 이 추적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게 팔란티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물론 여러 이 LLM 모델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잘하는 기업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있어서도 지금 국방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 쪽에서도 지금 두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매출이 70% 폭증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여러 산업 속에 있어서 AI의 전환을 이뤄내야 되고 그럼 전환을 누가 잘할 수 있냐? 결국 국방 이 산업 자체를 AI로 바꾼 이 팔란티어가 결국 다른 산업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너무 이제 지금 방산 쪽으로는 보고는 있지만 결국 이 산업화 쪽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이 주가도 어느새 $15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데 요즘에 좀 그래도 숨통을 좀 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거의 2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와서 지금 120불까지도 내려왔다가 지금 네. 후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어떤 이 허들들이 조금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고점 탈환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기업으로 팔란티어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오클로 준비해 주셨는데 오클로는 뭐 조정이 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조정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저가 매수로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원전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이상의 어떤 이 로드맵을 가지고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이라 불리우는 거는 굉장히 바로바로 지을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AI에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메타와도 지금 1.2 기가와트 오하이오 쪽에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지금 SM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클로는 기술력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7월 4일까지 지금 이 임계치를 이제 뚫어내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파일럿 원자로에서 어떤 이제 기능이 나올지 결국 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 오클로의 주가 향방이 갈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와 오클로의 주가 흐름 계속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